안녕하세요. 구름이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에스턴 빌라에게 패한 후 FC 바이에른은 분데스리가에서도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아인트라흐트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치열한 경기에서 뮌헨팀은 추가 시간에 동점골을 내주며 3대3을 기록했습니다. 바이에른은 지난 15년 동안 프랑크푸르트에서 리그에서 가장 큰 두 번의 패배를 겪었는데 2019년 11월과 2023년 12월의 패배입니다. 물론 이번 경기는 패배가 아니지만 추가 시간에 동점골을 내줘 바이에른 팬들에겐 아픔이 배가 되었습니다. 바이에른은 15분경에 그나브리가 먼쪽 포스트로 크로스를 올려 토마스 뮬러가 김민재에게 공을 내줬고 김민재는 가까운 거리에서 크로스바 아래로 공을 차 넣었습니다. 이어서 38분에 우파메카노, 53분에 올리세가 득점했지만 승리를 지켜내진 못했습니다. 케인은 69분에 오른쪽 허벅지에 부상을 입어 경기장 밖으로 나갔습니다. 소파스코어에 따르면 김민재는 터치 114회, 패스 107개 중 98회로 92%, 롱패스 3회 중 1회 성공, 슈팅 1회로 득점 1점, 클리어링 1회, 태클 2회, 경합 3회 중 2회 성공, 공중 경합 5회 중 1회 성공, 볼 상실 9회를 기록했습니다. 언론 평가를 보면 득점한 김민재나 우파메카노에게 가혹한 말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파메카노와 함께 수비 중앙에 배치되었습니다. 코너킥 상황에서 밀러의 패스를 받아 크로스바 밑을 파고들어 1대0을 만들었습니다. 시즌 첫 골이었습니다. 수비적으론 불안했습니다. 1대1 상황과 2대1 상황에서 에키티케보다 너무 늦었습니다. 3대3 상황에는 다시 타이밍을 잘못 맞췄습니다. 초반에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다가 코너킥 상황에서 침착하게 마무리해 15분에 1대0으로 만들었습니다. 자신이 가로챈 공이 상대 선수에게 넘어가 동점을 허용한 것은 조금 운이 나빴습니다. 두 번째 골을 실점했을 때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3대3이 되기 전 매우 안타까운 헤딩 수비를 했습니다. 우파의 200번째 분데스리가 경기에서 빛과 그림자 1대1 상황까지 거의 테스트받지 않았던 그는 25분에 바이에른에게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던 아찔한 패스를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는 빌드업 플레이에서 100번이 넘는 패스를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특히 두 장면에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1대2가 되기 전에는 마르무시와의 경합에서 클리어링에 실패하고 달리기 대결에서 명백히 패했고 조금 후에 반대편에서 38분에 공을 라인 너머로 밀어 넣었습니다. 그는 3대1을 만들기 전에 훌륭하게 공을 따냈지만 약 70분에 또 다른 실수를 범했고 키미이가 겨우 수습했습니다. 실제로 2분도 채 지나지 않아 오른쪽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위치에서 공을 골문 안으로 밀어넣으며 1대0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올리세의 멋진 장거리 슛이나 2대2가 되기 전의 시도는 훨씬 더 위험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골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또한 태클에서 도끼를 뿜어냈고 바이에른 선수 중 그보다 더 많은 경합 승리를 거둔 선수는 없었습니다. 공격수가 득점하지 못하면 수비수가 득점해야 한다. 김민재는 1대0을 만드는 골로 출발점을 세웠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가 나왔을 때 에키티케와의 경합을 충분히 명확하게 결정할 수 없었으며 결국 1대1 승부에서 패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몇 분 후 직접적인 상대인 에키티케가 득점해 2대1을 만들었지만 김민재 역시 마르무시가 이미 수비 파트너를 따돌렸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김민재는 헤딩 실패로 3대3 승부에 분명히 관여했습니다. 김민재는 자신의 골에도 불구하고 수비적으로 실수를 너무 많이 했습니다. 우파메카노는 동점을, 김민재는 리드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아인트라흐트의 공격에 최선을 다해 저항했지만 때때로 중앙을 너무 열어두는 바람에 후반 동점골을 내주며 3대3 무승부에 그쳤습니다. 한국 선수가 가까운 거리에서 크로스바 밑으로 공을 차 넣어 1대0을 만들며 시즌 첫 골을 성공시키자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예상치 못한 동점골의 원인은 연이은 실수였습니다. 그 외에는 태클과 헤딩에 강합니다. 자신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바이에른에는 부상당한 선수가 2~3명 정도 되어 진단 결과에 따라 더욱 침울해질 수도 있습니다. 해리 케인, 우파메카노, 마티스 텔은 프랑크푸르트전 이후 당분간 결장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디렉터 에벨은 프랑크푸르트에서 무승부 화를 냈습니다. 승점 1점만 따고 집으로 돌아가게 되어 실망스럽습니다.
우리가 플레이한 방식, 우리가 얼마나 지배적이었는지, 그 점은 놀랍고 유일하게 우리를 짜증나게 하는 것은 우리가 보상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FC 바이에른이 프랑크푸르트에서 UKM을 더 달린 적이 언제였나요? 바이에른이 프랑크푸르트에서 이렇게 압도적인 경기를 펼친 적이 언제였을까요? 전례가 없죠. 분데스리가에서 2위를 달리고 있고 우리는 그들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정말 화나게 하는 유일한 것은 결과입니다. 선수들과 프로인트, 콤파니 감독은 결과가 아쉽지만 팀이 보인 성과에 만족하고 수비에 대한 지적에는 목표에 충실한 팀에 만족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결과에 실망하지만 성과는 정말 좋았습니다. 우리는 전반전에 매우 우세했습니다. 팀을 보는 것은 재미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3골을 내준 점은 아팠고 성과는 정말 좋았습니다. 결과는 우리가 원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개선하고 싶은 부분이 여전히 있지만 전반적으로 팀은 정말 좋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첫 20분은 수요일보다 더 좋았다고 생각했어요. 제 생각에는 이번 경기는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우리는 아마 13에서 15의 유효슛을 했고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득점할 기회가 많았기 때문에 상대를 어떻게 묶었는지 보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프랑크푸르트의 골문에는 뛰어난 골키퍼가 있었습니다. 에키티케나 마르무시를 문제없이 막아냈습니다. 위기라고요? 3경기에서 승리하지 못한 위기 상황이라 매우 기쁩니다. 기분은 여전히 좋지만 결과는 우리가 원했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프랑크푸르트는 많은 기회를 잡지 못했지만 그들은 골을 넣었습니다. 우리는 경기를 장악했습니다. 너무 늦게 골을 내준 것이 씁쓸합니다. 우리는 승리로 집에 가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씁쓸하지만 그것이 축구입니다. 우리가 잃은 2점은 우리에게 상처를 주었지만 우리는 좋은 축구를 하고 있고 그것이 장기적으로 보상되기를 바랍니다. 침착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팀의 멋진 경기였습니다. 정말 많은 기회가 있었어요. 우리는 더 많은 기회를 가질 자격이 있었을 겁니다. 우리는 더 단순하게 계속 나아가고 우리만의 길을 가고 그런 성과가 결국 우리에게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저는 많은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팀이 하는 일은 정상이 아닙니다. 저는 충분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하면 우리는 다시 경기에서 이길 것입니다. 침착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즌 승점 90점으로 리그 우승을 차지한 레버쿠젠과 시즌 초반 매우 좋은 성적을 거둔 프랑크푸르트 팀과 경기를 치렀습니다. 저는 경기 방식이 우리가 달성해야 할 목표였다고만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실점한 골에 대해 이야기할 수도 있고 우리가 만든 기회에 대해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루가 끝나면 코치들은 단계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물론 완벽하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오늘은 우리가 잘한 모든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작년을 기억하는 분들에게 이번 경기는 우리에게 위험한 경기였습니다. 오늘 저는 팀이 자랑스럽지 않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개선해야 할 세부 사항을 살펴볼 수 있어 기쁘지만 모든 것을 바꾸지 않아도 돼서 다행입니다. 해리가 어떤 부상인지 말하기에는 아직 너무 이릅니다. 심각한 부상이 아니길 바랍니다. 우파메카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주는 우리 팀이 한 주에 3번이나 그런 팀을 상대로 얼마나 우세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진정한 시험대였습니다. 심각한 문제가 없다면 이번 시즌 우리가 무엇을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한 좋은 징조입니다. 물론 모든 선수가 컨디션을 유지해야 합니다. 심각한 문제가 아니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보아요.